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로결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섭취를 제대로 안 하면 걸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여름철 급증하는 질환인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의 허양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로결석 말 그대로 소변이 통하는 길에 결석이 생긴다는 뜻일 텐데요. 이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수분 섭취 감소는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입니다. 수분 섭취가 감소하면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요로결석의 발생은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또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요로결석의 주요 성분인 수산 농도를 증가시켜서 여성보다 요로결석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습니다. 또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잘 발생합니다. 요로결석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 또 사막,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음식이나 온도, 습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또 노인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석 발병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온도와 계절은 요로결석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또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생성이 용이해집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면 또 비타민 D의 형성이 증가돼서 요로결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계절적 요인 외에 음주나 흡연, 짜게 먹는 습관이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도 요즘 칼슘이나 수산,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켜서 요로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로결석은 통증이 있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통증이 산통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기 전에 좀 미리 병원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석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막 구르면서 병원에 오시는데요. 평상시에 만약에 원인 모를 심한 옆구리 통증이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아니면 잔뇨감이 느껴지면 요로결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양쪽 옆구리를 두드려서 한쪽 옆구리가 더 아프면 또 요로결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통증이 없더라도 요로결석이 요로를 긁어서 상처를 내면 혈뇨가 생기기 때문에 진한 갈색 소변이나 선홍색 혈뇨를 본다면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보조제나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도 이 소변색이 좀 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요로결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까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 자체 때문에 요로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감기약 중에는 항히스타민과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물은 요로결석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러니까 즉 방광숙주를 억제해서 요폐새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는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수산이 많이 생겨서 이런 요로결석의 성분 중 하나인 수산 때문에 요로결석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타민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요로결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또 결석의 자연 배출을 돕기 위해서는 맥주를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줄넘기나 뜀뛰기 같은 것은 이제 신장 부위를 자극해서 결석의 물리적인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 맥주를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에 의해서 소변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결석 배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탈수가 되기 쉽고 또 신장에 있는 결석은 탈수로 인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석의 위치와 크기 등에 대해서 먼저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넘기나 뛰뛰기 등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맥주는 너무 과하지 않게 마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요로결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병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재발률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인구의 약 15% 정도가 평생 한 번 요로결석에 걸린다고 하고요. 치료를 받아도 1년 내에 한 15%, 5년 내에 50%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 때문에 치료 후에 예방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5년 내에 50%나 재발한다고 하니 이 요로결석의 발병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좀 갖는 게 좋을까요? 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요. 또 염분의 과다 섭취는 칼슘류를 유발하고 또 구연산의 배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에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나타내는 고수산요증도 요로결석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의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데요.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는 시금치나 땅콩, 초콜릿, 홍차, 양배추, 파, 부추, 딸기, 당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석 성분이 수산화 칼슘이었던 환자는 비타민 C의 복용도 금지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요로결석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로결석 환자에서는 칼슘 섭취의 제한은 오히려 결석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하지만 칼슘 약을 약제로 복용하는 것은 또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 오렌지나 자몽, 귤같이 이렇게 시큼한 과일과 오렌지 주스에는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늘리는 것이 요로결석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는 요로결석. 요로결석에 걸리기 전에 미리부터 좀 물을 많이 마시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네요.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요로결석을 경험하는 환자는 12%라고 합니다. 또 한 번 걸리도 재발률 또한 50% 정도로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앞서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서 혹시 재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